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네, 15번 문제는 x가 2하고 5라는 정의역에서 이와 같은 유리함수를 이와 같은 직선들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 성립할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낮네요. 우선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의 그림과 이 범위를 고려한 그 그래프가 이와 같은 두 개의 1차 함수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1차 함수가, 즉 요놈도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나마 다행인 게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이 3으로 고정된 그림이라서 그나마 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y는 3x 플러스 1에 x 빼기 1을 점근선을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3 플러스 이거분의 4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렇게 축 잡고 점분선을 그었고요.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두 곳에서 그려질 건데 이쪽은 뭐 허공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는 이제 XY축이 다 있으니까 이걸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Y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1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x가 얼마? 2에서부터 어디? 5까지예요. 어디 좀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2고 5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필요하죠. 이 식에다가 2를 넣었다 치시는데 바로 여기다 2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얼마? 2,7이 되겠고, 여기다가 5를 넣게 되면 5,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며 우리가 보는 그림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하면 이 부분의 그림만 우리는 쳐다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직선이 요 범위에서 항상 얘보다는 작고 항상 얘보다는 커야 돼요. 이 두 직선의 공통점은 y절편 3을 지난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걸 지나는 직선 중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이거는 항상 크다 작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항상 큰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이 뭐다? y 꼴 bx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y 꼴 ax 플러스 3은 이 그림, 빨간색 그림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돼. 음수도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y 꼴 ax 플러스 3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a-b의 최대값이잖아. 예, 이렇게 둘이 뺀 거의 최대값은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최대가 돼야 되고, B는 어떻게 돼? 빼는 놈이니까 최소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A가 최대라는 것은 이 기울기를 가능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최대니까. B는 최소가 돼야 되니까 이 y 꼴 bx 플러스 3의 그림은 가능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과가 좀 보이시죠? 얘가 내려오는데 이 빨간색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B의 최대는 요 점을 지날 때고, 얘를 이렇게 A를 키우면서 기울기를 올려야 되는데 최대로 올리면 이 빨간색 위로는 못 가니까 요 점을 지날 때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요곳에 B의 최소는 어떤 점? 요 점. 요 점이 얼마입니까? 2,7을 지날 때고, A의 최대는 5,4를 지날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을 대입을 해보시면 7은 2b 플러스 3이니까 b의 최소값은 얼마다? 2가 되겠고, 4는 5a 플러스 3이니까 a의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 빼기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와 b의 최소를 뺀 마이너스 5분의 9인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도 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 꼭 그림 그리시고 해서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일단 16번은 2를 경계로 이런 무리함수랑 이런 유리함수로 구성이 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요거의 값이 6일 때 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함수가 어떻게 돼요? 2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리 함수인데 여기 이제 a라는 그죠? 변수가 미지수죠. 미지수가 끼어 있고 이게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확정적인 유리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역은 뭐 1보다 작고 두 함수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랑 fx2가 같으면 이거이다. 이게 나가 먼저 한번 좀 우리가 봐야겠죠. 이 나를 거의 뭐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뭔지 이해되세요? 요거는 우리가 대우를 적어보면 좀 낯이 익어야 돼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우는 어떻게 돼요? x1과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즉 뭐의 정의입니까? 1대 1 함수의 정의죠. 함수. 그렇죠. 1대1 함수여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2보다 작은 쪽에서 요 놈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좀 고쳐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겼네. 그럼 점근선이 x는 3, y는 1이니까 미리 좀 이렇게 그었고요. 이게 4니까 이쪽에 그림을 그릴 텐데 우리가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봅시다.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나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쪽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이 그림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우리가 2를 한번 그어보면 대략 2가 여기 있죠. 이쪽은 뭐 필요 없으니까 이쪽은 지울게요. 이것도 필요 없죠. 2일 때 값이 중요합니다. 2일 때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 이 식에다가 2를 넣게 되면 그렇죠? 물론 이건 위에 넣어야 되지만 요거의 값을 그냥 이렇게 쓰지만 헷갈리니까 여기다 2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3. 근데 여기는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2보다 작은 쪽에서 이와 같은 유리함수가 확정이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이와 같은 무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이 2,a죠. 그래서 x 값은 여기 2인데 y 값 a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x의 부호는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림은 대략 정리해 보면 이거는 시작점이 2,a고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니까 사사분면이라서 뭔가 이놈의 시작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분면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림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여기가 y 값은 모르는데 x는 2니까 시작점이 요 위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에 의해서 치역은 이게 y1인데 1보다 아래쪽, 이 아래쪽이 치역이니까 이렇게 되면 치역이 떠버리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1이 돼도 안 되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치역은 만족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조건이 1대1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대1이 깨지죠. 이런 y들이 두 번씩 겹쳐지니까. 그래서 밑으로 요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1대1 함수를 만족을 시켜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면 치역이 1보다 작은데 요 사이는 어떻게 돼요? 치역이 될 수가 없으니까 떠버리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바로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매끄럽게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딱 고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x가 확정이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f1 곱하기 fk가 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f1은 어떻게 됩니까? 이가 1이 2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1을 넣겠죠.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마 1이에요. 그러면 결국 fk가 얼마? fk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fk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아래쪽이잖아요. 마이너스 6이면 그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죠. 즉 이 2보다 큰 쪽에 있는 이 무리함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 k를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러면 k 빼기 2의 루트 빼기 3. 그쵸? a가 마삼.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빼기 2의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니까 k 값은 어떻게 돼요?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적당히 어려웠고 그냥 뭐 가벼운 문제예요. 그나마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수투나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은 17번.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세 자루랑 같은 종류의 지우개. 이게 좀 일단은 어려워요. 연필은 다 다른데 지우개는 다 같대요. 이것을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죠? 연필과 지우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단순한 상황 여러 가지로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학생을 5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A, B, C, D, E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은 똑같대요. 다르다고 했죠. 연필이 다르니까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이 있고 지우개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게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학생 5명이 못 받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없도록 주라고 했어요. 그나마 조금 쉬운 거는 지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연필과 지우개가 총 6개니까 이거를 우리가 5명에게 그렇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줘야 되는 거라서 이 차이가 몇 개가 안 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결국은 6개를 5명에게 주는데 전부 다 뭐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한 명은 어떻게 될까요? 2개를 받게 되겠죠. 이 중에서. 그 받는 2개는 어떻게 돼요? 연필을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지우개를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2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어주는 6개를 그 중에 2개 세트 하나랑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거를 누군가 한 명에게 주면 나머지 4개에서 전체가 5개의 묶음을 만들고 이거를 이 친구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첫 번째는 누군가 한 명이 그죠? 연필 2자루를 가지고 가는 경우와 두 번째는 누군가 한 명이 2개를 가지고 가는데 연필 1자루하고 어떻게 돼요? 지우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경우. 세 번째는 누군가 한 명이 2개를 가지고 가는데 지우개 2개를 가지고 가는 걸로 분류를 함으로 해서 각각을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이 나누어 줄 6개 중 그지? 누군가가 연필 2자루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연필을 먼저 3개 서로 다른 것 중에 2개를 선택을 합시다. 우리가 이 조합이나 순열은 모두 대상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만 쓰는 거예요. 여기 지우개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연필 중에서 2자루를 선택을 해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돼요? 연필 2개 묶음과 연필 하나, 지우개 3개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5명 중에서 이 2자루짜리 하나랑 1자루짜리 하나를 줄 2명을 선택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묶어버리면 전체가 5개니까 결국 이 5명 이 중에 다 1개씩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연필을 나누어 줍시다. 지금 연필은 요거를 묶었기 때문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2개를 5명 중에 2개한테 연필을 주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르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O, P, 1호. 자, 이렇게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는데 얘를 A한테 주고 얘를 B한테 주면 지우개 3개는 구분이 없고 학생 셋이 남았으니까 그냥 1개씩 주면 끝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지우개를 나누어 주는 건 지우개가 같기 때문에 1개가 돼요. 됐어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3 곱하기 20 해서 이제 6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필을 누군가가 한 자루 또 지우개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갈 때예요. 그러면 연필을 지우개랑 묶는 연필을 선택하자고. 세 개의 연필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지워볼까?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자, 이렇게 지우고, 뭐 이렇게 이제 묶는 거죠. 연필 하나랑 지우개 하나를 묶자. 근데 지우개는 다 똑같으니까 지우개를 선택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필이랑 지우개 세트를 만드는 경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5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얘네는 구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처리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구분이 되는 거는 연필 한 자루짜리 2개랑 지우개랑 연필 묶은 거니까 이 3개를 먼저 5명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럼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이거 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연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요 3개를 이 중에 3명 누군가 이렇게 줬잖아. 그럼 남는 지우개를 여기에 줄 때는 이 지우개는 같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3 곱하기, 그쵸? 5P3이 얼마입니까? 60개죠. 그래서 180개.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지우개 2개를 누군가가 2개 가져가는 게 지우개 2개일 때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설명을 위해서 좀 지울게요. 지우개 2개를 이렇게 묶는 거죠. 지우개 2개를 묶는 건 이 지우개 똑같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이 2개를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전체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연필 다 다른 걸로 3개, 지우개 하나, 그다음 지우개 2개 묶은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5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다 다른 5개를 이 5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니까 이건 그냥 5P5에서 5팩이라서 120개가 되겠어요. 따라서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360개가 되고요. 이거는 말했다시피 잘 분류를 해서 심플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논리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풀으실만 합니다.